이경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풀어가 봅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반가운 손님이 한 분 오십니다. 이경 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다는 말에 이렇게 표정이 썩 좋지 못하세요. 아니, 반갑다는 건 좋았고요. 네. 손님이라는 말에 손님이 아니고. 너무 거리감 느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순간 뭐야 그랬죠, 속으로. 손님? 손님 아닌데. 뭐 사위요? 백녀손님이요? 손님이요. 반가움이 아니어서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 손님이란 말에 딱 꽂혀가지고 눈치 되게 빠르세요. 내가 이렇게 뭐지 이렇게 봤는데 눈치 진짜 옆에 눈이 있으세요. 눈치 진짜 빠르시다. 그러니까요. 선배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되게 좋은 선배인데 그렇게 편한 선배는 아니세요. 그렇구나. 네, 되게 섬세하신 분이라 그걸 또 눈치를 채셨네요. 야, 대단하시다. 디테일하다고들. 그러니까 예.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 별걸 다 디테일하다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네, 제가 후배 입장에서 그렇게 편하신 선배는 아니시다. 네. 제 선배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렇게 편하지는 않다고. 아, 그래요?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랐네요. 예. 디테일 때문에 삐지는 네. 것 같다고. 이렇게. 저는 지금 손님이란 말 때문에 삐질 뻔했어요. 참. 네. 네. 은근히 또 보면. 아니, 저는 가족 같은 느낌이고,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인데. 네. 손님이란 말에 팍 받치셨구나. 갑자기 손님이래. 그리고 이제 방송에 출연을 이제 함께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굳이 댓글을 남기지 않아도 계속 저는 이게 시청자 입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의 구독자나 시청자가 너무 많아서 저의 1이라는 숫자가 되게 하찮아 보일 수는 있어도 그래도 저는 늘 항상 참여를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손님이라니.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또 이제 팩트 폭행을 합니다. 시작부터 오늘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네. 네. 오늘 그런데 내용도 보니까 이게 재밌다고 하면 재밌는 거고, 심각하면 심각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네.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 윤석열 이제 피의자죠. 네. 관련해서 외신을 오늘 금요일에 이제 외신을 같이 공유하는 날이잖아요. 찾아보니까 르몽드 외신에 대해서는 2건을 가지고 왔거든요. 르몽드가 재밌는 보도를 많이 했나 보군요. 르몽드 한 건,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한 건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 언론에서도 이거를 한 5일 전에 나왔던 건데 한국 언론에서도 이미 한 30곳이 넘게끔 그러니까 보도를 한 바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참 시원하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부끄러운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썸네일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르몽드와 BBC가 오늘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 네. 이걸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창피하기도 합니다. 유력 외신들이 윤석열은 무기 아니면 사형이다. 뭐 그런 내용으로 보도를 했다고요. 맞아요. 윤석열은 모르는데 전 세계가 다 알고 있군요. 그렇죠. 좀 그랬습니다. 마음이 네. 좀 시원하면서도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의자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하는 관점에 보면은 좀 씁쓸했어요. 그냥 네. 대한민국을 좀 무시하는 듯한 느낌도 좀 들었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네. 프랑스가 이제 처음에는 약간 좀 애잔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것 같더니 요즘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얘들은 우리를 좀 따라보고 있다. 한 200~300년 뒤처진 나라처럼 대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 콜걸이라는 표현도 프랑스였잖아요. 네. 근데 콜걸이라는 표정. 네. 좀 그랬었죠. 네. 참 이거 왜 부끄러운 우리의 몫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들은 뭐 김건희 씨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전화 돌리고 있나 보죠. 전화 요즘 열심히 돌리신대요. 열심히 돌려가지고 부끄러움 몰라요. 여기저기에 자기 얘기 막 하고 다닌대. 내 얘기를 막 이렇게 열심히 좀 하라 그러고 그리고 지금 극우 유튜버들 중에서 이상한 전망들 내놓고 하잖아요. 네네. 그 전망의 대부분은 사실 최초 출처가 김건희래요.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막 저렇게 얘기해. 모르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 이렇게
아, 그래요? 뭐 택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취재를 같은데. 해서 한번 해주세요. 아니 제가 이제 김건희 쪽에 대해서는 말하려니까 좀 짜증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그래도 표현으로는 녹음 파일 나오면 재밌겠다. 요즘 표현을 하면 짜친다는 너무 짜치는 얘기를 이렇게 안 나와가지고 아니 이 양반이 지가 뭐 법조인은 아니잖아. 네. 검사 마누라이긴 했지만 네. 그런데 마치 본인이 엄청 법조 전문가인 것처럼 이렇게 떠버리고 다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참 받아서 말해줘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짜증나요. 전 세계가 지금 윤석열 무기한이면 사형이라고 하는 판에 본인은 석방될 거라고 지금 분위기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고 막 그러고 다닌대요. 나 진짜. 잠깐 꽃노래 부르라고 하시죠. 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자, 외신 얘기 계속 좀 해볼게요. 르몽드 네. 얘기하다가 말았죠? 네, 맞습니다. 르몽드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근데 저게 불어예요. 불어는 못 제가 하시는군요. 제가 저거 그 영어 버전으로 아무리 찾아도 안 쳐지더라고요. 예. 혹시 저거 영어 버전 아시는 분은 링크 좀 걸어주세요, 댓글에다가. 예, 저도 이렇게 영어 버전을 찾아봤는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네. 아무튼 저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글로 먼저 해석된 거 제목만 먼저 읽어드리면은 한국에서 실패한 쿠데타 연루된 무당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굳이 제가 불어를 되게 열심히 해서 제목 타이틀만 읽어보자면 엉꾸 헤르트 슈드 데샤민드 임플레크 데쿠 데데모 읽어서도 진짜 부끄러운데 그렇대요. 네. 네. 반응이 없어요. 왜? 나 되게 열심히 읽었는데. 박수. 네. 자, 여기서 보실 게 있습니다. 저기 밑에 여기 제목의 두 번째 줄 보면은 엔 꼬레 두 주드는 이제 나만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데스 이거는 영어식이 아니라 독일어식 판입니다. 예. 내가 하는 게 낫겠네요. 예. 고 헤헤드 슈드 데 사만스. 네, 샤만스는 이거는 셔먼입니다. 무당이고요. 그 밑에 르 쿠프드 에따트는 우리가 보통 쿠데타라고 부르는 거 있죠. 예, 쿠프드 에따트입니다. 이게 나라를 정권을 두들겨 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가지고 쿠데타를 쿠데타에 관련된 샤먼이 또 등장을 하네요. 에타트 뭉케 이렇게 하고 하는데요. 밑에 이제 서브타이틀을 보시면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그들의 역할은 놀랄 일이 아니며 그와 그의 아내는 그들의 조언에 의존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한국에서 이미 30곳이 넘게끔 보도를 했습니다. 네. 막 불어 읽고 나서 타격이 너무 큰데요. 르몽드에서 이렇게 보도를 할 정도면 이거는 전 세계가 이제 다 네. 안다. 이 동일한 내용이 이제 AFP 통신에도 실렸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주요 통신사들한테는 다 실린 거고. 그러니까 르몽드가 AFP 통신에서 먼저 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사를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AP를 봤으니까 네네. AP에서 봤고 AFP에서 봤으면 이제 전 세계가 다 본 거예요. 전 세계 이제. 4대 통신 중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우선은 한겨레라든지 제가 뭐 세계일보에서 타이틀만 해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이미 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한 30곳이 넘는 언론사에서 나왔고 이 전반적인 내용을 그냥 쭉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용 하나하나가. 보면서도 제가 자꾸 지금 얼굴이 좀 화끈화끈 달아올라요. 우리끼리 있는데도 진짜 얼굴이 이제 이거 앞으로 내 해외여행 어떻게 나가나 이게 조만간 좋은 세상 오면은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면 우리 쉬어서 쉬는 마음으로 여행도 한번 갔다 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요? 못 나갈 것 같아. 창피해서. 여행 다닐 생각도 하시는군요. 네, 몰랐습니다. 정권 정권 우리가 되찾아오면 탈환하면 정권과 여행 갈 경비는 별개인데 아무튼 여유가 있으시다라는 얘기를 또 이렇게 돌려서 하시는고요. 저는 그냥 바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내용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여기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실패한 쿠데타라고 이미 정의를 내려서 명시를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칭하면서요. 무속인들의 역할에 주목해야 된다. 이걸 르몽드가 얘기해요. 무속인들의 역할에 주목해야 된다. 무속인들의 역할에 주목해야 된다. 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뭐 어떻게 보겠어. 이거 무슨
아프리카의 무슨 저 부족 국가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무속인들의 역할에 주목해야 되냐? 거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무속인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렇게 감안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무속인들이 개입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게 르몽드의 관점이었어요. 원래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무속을 워낙 좋아하니까 아니 쿠데타 일으킬 때도 무속인들한테 얘기를 좀 들었겠지. 그거 당연한 거야. 뭐 대체로 이런 의미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다음에 쭉쭉쭉 설명을 하죠. 네. 안산보살. 안산보살. 노씨. 또 나왔어. 모노돔, 안산 모노돔. 안산보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노상원 씨가 그러니까 정보사령관에게 연락을 받아서 계엄에 가담했다라고 했어요. 그냥 가담했다. 그러니까 이 노 씨, 그러니까 안산보살 노 씨가 그러니까 정보사령관한테 연락을 받아서 윤석열의 계엄에 가담을 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노 씨는 자신의 무속적 인맥을 활용해 작전의 성공을 보장했다. 그렇죠. 뭐 저기 군산에 어디 가서 무슨 아씨? 예, 뭐 가트에 가서 저 그러니까요. 무속의 인맥을 무속의 활용해서 이 노 씨가 무속의 인맥을 활용해서 그 계엄의 그 작전의 성공을 보장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이 르몽드에서 건진법사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 섭렵했군요. 근데 실명까지 전성배 씨라고 다 나와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역시 오랫동안 김건희 여사와 그의 문화 이벤트사 회사인 코바나 컨텐츠에 대해서 조언해왔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건진법사와 오랫동안 관계를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진법사가 윤석열의 멘토 또는 라스푸틴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것도 르몽드에서 빵빵빵. 라스푸틴까지 나왔어요 이제. 네, 다 나왔는데 이제 나올 거 다 나왔네 이제. 또 나왔죠. 천공이죠, 천공. 천공도 있고 무정도 있긴 합니다만. 무정은 못 봤어요. 천공만. 지난주에 햄버거와 쿠데타, 무당과 햄버거 쿠데타 이 그 제목을 보고 우리가 몸소리를 쳤는데 그만큼 창피하고 몸소리 쳐지는 기사가 아닌가 싶네요. 네. 천공도 나왔죠. 천공은 뭐라고 했냐면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그 천공이요. 우리는 열흘에 한 번 정도 윤석열을 만난다. 우리는 술이 만난다. 자랑했다. 네, 이게 다 한번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자랑했다. 아이고. 제가 건진법사 헷갈렸네요. 건진법사는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할게요. 아까 그 라스푸틴하고 그 멘토는 천공 거예요. 헷갈렸네요. 그건 천공 거예요. 천공이 라스푸틴이다. 맞아. 그건 천공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멘토나 라스푸틴은 천공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건진법사는 김건희와 연결이 됐고 그리고 또 여기서 윤석열을 대통령 선거에 나가라고 얘기한 사람이 건진법사다. 예,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설득한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윤석열과 무당들 이런 거의 뭐 그런 분위기로 기사를 쓴 거네요. 말이 이제 쿠데타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윤석열과 무당들 뭐 이런 의미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네요. 그 천공은 지금 뭐 멘토다, 라스푸틴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하나만 더 천공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 전에 윤석열 대표님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다니지 않았느냐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대통령의 집무실을 이전하고 국방부로 옮기는 것이 천공에 따른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 뭐 천공에 따른 것이라는 소문이 사실 거의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것이 르몽드에서 윤석열의 대통령과 김건희와 연관된 그 무속인들과 연관돼서 이렇게 쭉 나열한 보도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웠죠. 부끄럽네요. 이게 참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정도로 왜 부끄러움은 우리 국민의 몫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무속인들과 연결됐으니까 이게 실패한 구테타다. 그렇지.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보도가 있는 것 같아요. 르몽드에서 오늘자입니다. 이것도 르몽드예요? 네, 오늘자예요. 예. 실은 제가 다른 언론을 준비했다가 오늘자에 이걸 보고 이거는 좀 진짜 한번 얘기를 같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거는 앞에 이곳이
타이틀이에요. 자, 그러니까 윤석열이 becomes South Korea's first sitting president to go on criminal trial. 트라이얼. 예. 네. 법정에 서게 됐다. 네. 형사법정에 서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됐다. First 되다. sitting president라고. 네,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형사법정에서는 첫 번째 현직 대통령이죠. 네. 그렇게 됐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서브 타이틀을 보면은 조금 충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쭉쭉 보시면 알 것 같아요. The court room was packed as a hearing open on the Thursday. 이거는 이제 쭉 읽어볼게요. Under heavy security. 그러니까 윤석열 목요일에 열린 심리로 법정은 삼엄한 보안 속에서 꽉 찼다, 시작됐다, 열렸다 이거고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윤석열을 뭐라고 이 사람들이 주어로 썼냐면 The 34 years old라고 했어요. 그 64세의 그는 이렇게 된 거예요. 64 years old has been 64 years old. behind bars라고 그래요. Behind bars since he was arrested last month on charge of insurrection for which he could be sentenced to life in prison or face the death penalty. 그러니까 데스 페널티면 네. 사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주어를 윤석열을 64세인 그는이라고 주어를 했고 64세인 네. 그는 지난달 반란 혐의로 체포된 이후 수감 중이며 종신형 선고를 그렇죠. 받거나 life in prison 그렇죠. or face Life in prison 종신형 선고를 받거나 or face the death penalty. 사형 선고를 받을 그렇죠. 그러니까 face 직면에 있다, 처해져 직면에 있다. 있다. 이런 거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윤석열은 사기 아니면 무기징역이야. 그래서 지금 뭐 재판에 불려다니고 있고 네. 지금 그 지난달에 잡혀 들어가 지금 수감 중이야. 그렇죠. 이렇게 썼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오늘자 르몽드에서는 윤석열이란 이름도 빼고 주어를 코리아 프레지던트라는 이것도 주어를 빼버리고 그냥 64세 그 남성이라고요. 64세 이 남자는 네, 64세 이 남자 이 그는 그리고 그냥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딱 그러니까 그 서브 타이틀에 이렇게 딱 끝을 낸 겁니다. 그렇죠. 무기 아니면 사형 맞아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사형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는 해요. 우리나라에서 사형은 그 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해당이 되거든요. 아이고.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르몽드가 정확하게 보고는 있네요. 그러면서 아주 전 세계에 자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은 이제 사형이다. 전 세계가 이제 다 알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어요. 이 내용 혹시 더 있나요? 네, 다음 내용을 네. 볼까요? 네, 내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참 창피하긴 하네. 여기 보면은 이게 좀 길죠. 여기서 네. 그냥 위에 한 줄하고 밑에 그러니까 이게 쭉 길게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탄핵 재판에서 현재 재판관들이 요구한 건 뭐고 그러면 변호사들이 얘기한 거는 뭐다라는 것만 맨 위에 거 한 두세 줄하고 네. 맨 아래 문단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 much of Yoon's impeachment trial has centered on question. 줄이 구워지는 거예요. 네. whether he violated 이런 거 거기서 쭉 보면은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의 윤석열의 탄핵 재판의 대부분은 국가 비상사태나 전쟁 시기에 대비한 계엄령 선포를 통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거예요. Center on question of whether he violated the Constitution. 그렇죠. 헌법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예. Violate the Constitution이니까 헌법을 위반했느냐? 그렇죠. 라는 by declaring martial law니까요. 네. 그다음에 맨 앞에 much of Yoon's impeachment trial 이거는 그 탄핵 심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윤석열의 탄핵 심판 중에 대부분은 계엄령이 헌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그렇죠. 채워졌다. 뭐 이런 의미.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은 헌법을 위반했는지 그런데 국가 비상사태가 나왔고 전쟁 시기에 대비한 그러니까 네, 국가 비상사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헌재 재판은 이 리몽드가 봤을 때는 헌재 재판 이 자체는 국가 비상사태나 또는 전쟁에 대비한 그렇죠. 네, 계엄 선포를 통해서 이 사람이 헌법을 위반한지 여부를 보려고 재판관들이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맞죠. 그런데 뭐라고 이렇게 쭉쭉 좀 내용이 나오고 근데 윤석열의 변호사들은 맨 밑에 보면 맨 밑에 네. 윤스 로이어라고 돼 있습니다. 네, 윤스 로이어는 그래서 뭐라 했는데 예, 여기입니다. 예, 윤스 로이어 told reporters told last week told the reporters last week that he martial law declaration was an act 이거 뭐, an act of governance and cannot be subject to judicial review. 그러니까 윤 씨의 변호사들은 지난주 기자들에게 told 말했다잖아요. 그의 계엄 선포가 그러니까 헌법의 위반이냐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 행위이며 사법적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계속 얘기한다 이거예요. on act of government니까 네, 통칭이라는 뜻이군요. 네, governance. 예. an act of governance. cannot be subject to judicial review. 그러니까 judicial review. judicial 그러니까 review. 사법적인 검토에 cannot be subject니까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계속 이 얘기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 아주 정통해서 지금 다시 정확히 보는 거죠. 윤석열의 변호사들이 얼마나 뻘짓하고 있는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고 네.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찝어준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이 헌재에서 중요시하고 질문하는 건 뭐고 위헌이 뭐고 위배가 뭔지를 보고 있는데 지금 변호사들은 이거 통치행위야.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이걸 검토할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동문서답한다. 네. 이거를 르몽드에서 오늘자로 기사를 쓴 겁니다. 이런 거죠. 너 돈 훔쳤어? 안 훔쳤어? 얼마 훔쳤어? 라고 묻는데 나는 훔쳐도 되는 사람이야. 나한테 자꾸 그런 거 묻지 마. 그러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르몽드에서 제목이 뭐냐면 그러니까 너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되면 사형이나 사실 이거는 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르몽드에서는 이미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다라는 것을 이미 리드에다 딱 넣고 뒤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헌재에서는 이걸 다루는데 제 변호사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다루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김건희 여사께서는 지금 윤석열이 곧 풀려날 것이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신다고 하니 글쎄 이거를 글쎄 뭐 그냥 그 희망사항이라고 그냥 봐줘야 될런지 아니면 뭔가 다른 노림수가 있는 뻘짓거리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야, 근데 르몽드가 무섭네요. 아이고. 근데 저는 이 르몽드의 이 보도를 사실 더 우리 국내 언론이 더 열심히 보도해줬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가 이미 윤석열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야 라고 보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은 지금도 약간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사법부의 판사들이요? 어떻게든 간에 윤석열이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을 열어주려고 해요. 헌법재판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분위기 자체가 열어줄 구멍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조금이라도 여지가 생기면 그 여지가 나오는 대로 돌아갈 거예요. 지금 지귀현 판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딱 기분이 확 상했던 게 그 윤석열 지금 구속 취소 그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지귀현 판사가. 네. 이거 그냥 그날 그 자리에서 기각을 해버렸어야 돼요. 그런데 열흘 뒤에 한 번 더 심리할 테니까 그때까지 서면 내 라고 하고 언제 결론 낼지는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기각을 어제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냈으면 그게 다급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결론을 내려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끈다는 건 뭘 말하느냐.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거기서 윤석열이 그 탄핵이 되면은
구속을 그렇게 되면 윤석열을 풀어주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때 가면은 그 구속 취소를 기각하고 만약에 그 탄핵이 기각된다 그러면 그걸로 해서 풀어주겠다. 이런 눈치를 지금 이게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이런 판사들이 솔직히 꽤 있어요. 지기현 판사는 그러고 남을 사람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씁쓸한데요? 뭐 지금 윤석열 쪽 사람들은 지기현 판사가 무슨 중국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이던데 등신들이야. 그래요? 네. 자, 아무튼 참 씁쓸했어요. 근데 아무튼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그냥 결론을 내고 있다. 르몽드에서는. 그러니까 우선 다른 데서는 아직까지 사형과 무기징역 결론 낸 언론사는 저는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자 르몽드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역사적 경험이겠지. 르몽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경험이 있잖아요. 왕을 보내버린 그 경험을 이렇게 또 포함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부끄러워요. 지금 오늘은 이제 르몽드만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대통령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고 앞으로 계속 김건희 나오겠는데? 영부인은 무속에 빠져 있고 계엄은 그 무속인들과 같이 하는 실패한 구태타고 이렇게 지금 결론 낸 거 아니겠습니까? 두고두고 나라 망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르몽드는 여기까지. 네. 또 다른 기사가 이것도 참 이제 충격적인 김세론 배우에 대해서 기사. 우리나라 언론도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다른 언론도 나와 있긴 한데요. 이제 BBC에서는 이제 연예인 계통의 문화로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걸 굳이 가져온 것은 이 유명인들과 근데 유명인들이 연예인과 이제 이제 정치권의 유명인들과 좀 비교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이재명이라는 게 BBC에 나오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지만 해외 언론에서 김세론을 보면서 정치권의 유명인들은 또 어떻게 지금 같이 보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목부터가 가져왔습니다. 좀 심상치도 않고요. 리얼 라이프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 말하나요? 네네. 리얼 라이프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의 실사판 김세론의 죽음. Death expose Korea celebrity culture. 그 연예 문화, 연예계 네네. 문화 이 말이죠. 실생활 오징어 게임이다. 김세론의 죽음으로 한국 연예인 문화를 폭로한다. 이렇게 expose 이제 드러났다. 첫 번째 문장이 되게 충격적이에요. 한국은 하이퍼 컴페티브 컬처. 네네. 아주 경쟁이 치열한 사회로 알려져 있다. 네, South Korea is known for its hyper-competitive culture in most sphere of life, from education to careers. 그러니까 한국은 교육에서 직업에 이르기까지, 커리어, 직업에 이르기까지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경쟁이 치열한 문화로 유명하다. 그러니까 it's known for잖아요. 그래서 유명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하죠.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 그러니까 한국의 경쟁이 치열한 문화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이게 첫 번째 이제 문장이었어요. 야, 이거 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네.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건가요? 네네. 짚겠다는 거겠네요. 네,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it has one of the highest suicide rising among developed countries.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서도 여기서 좀 마음 아픈, 그러니까 suicide 나왔으니까요. 네. 선진국 중에서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살률이 높죠. 네, 자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면서 while is overall suicide rate is falling. 그러니까 자살률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는 있지만 deaths of those in their 20s are rising. 그러니까 20대들은 사망률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 네, 이걸 이제 문화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접했어요. 문화로서 김세론 접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이런 고도 경쟁 사회나 또 자살률을 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는 이거 참 심상치 않은데 무슨 얘기가 더 나올까 겁나네요. 근데 이제 이 기사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 기사보다는 나았다. 이제 문화를 전반적으로 좀 꿰뚫어보는 그런 기사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뒤에 옆에 그 밑에 쭉쭉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This pressure니까 그 압력이잖아요. 압력이죠. This 네. pressure
이거를 쭉 그냥 설명만 드리면은 이러한 압박감은 연애의 경우는 더욱 커진다. 아하. 그러니까 heightened in the case of celebrities,가 나왔으니까 연예인 경우는 더욱 커진다. 그러니까 그들은 완벽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에 직면해 있다.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벽해야 된다. 그러니까 to be perfect잖아요. pressure. 그러니까 직면해 있으며 커리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강박적인 슈퍼 팬의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막 열성 팬. 네,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열성 팬의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밑에 다시 한번 쭉 바로 이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That's why even the slightest perceived misstep can be career ending.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실수라도 사소한 실수라도 네, 커리어가 끝날 수 있다. 슬라이티스트 퍼시브 미스스텝이니까 미스스텝, 그러니까 아주 살짝 네. 발을 헛디뎌도 맞아요.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나락으로 갈 수 있다. 캐리어가 엔딩 끝난다. 네, slightest perceived misstep.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실수해도 커리어는 끝난다. 그러니까 그 김세론도 이제 쭉 얘기를 하죠. 인기가 없어졌고 김세론이 등장했던 넷플릭스 2023년 드라마에서요. 그냥 그 김세론 자체 편이 아예 편집돼서 없어져고 날아갔대요. 이런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부분이 또 복귀가 되돌아오겠군요. 네. 이게 참 그 점이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고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게 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문화를 다뤘잖아요. 네. 대한민국 20대 경쟁 문화 그리고 이제 연예인 김세론에 대해서 되게 열성적인 지지층에 따라서 아주 사소한 것도 이 사람이 완전 엔딩을 맛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유튜버들 얘기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사이버 괴롭힘을 당하는 거. 사이버 불링이란 말이죠. 네, 사이버 불링 자체가 괴롭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이버 불링은 사이버에서 괴롭히는 사람, 불링은 사이버 폭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버 불링 has also become 거기 들어가는 has also become 이게 money making gig예요. For some. 그러니까 for some 어떤 일부의 사람들한테는 사이버 괴롭힘이 돈벌이 수단이 되었다. 저 머니 메이킹 기그라고 할 때 저 깜짝 놀랐어요. 네. 돈벌이 수단이 돈벌이 되었다. 수단이란 말이잖아요. 말 네, 그대로. 맞아요. 돈벌이 수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김헌식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네, 했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뭐 문화평론가인가 아마 분이 그럴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 YouTubers get a view 이것도 조회수를 얻기 위해서. 네, 그리고 forum get the engagement 그러니까 포럼 같은 데 참여하기를 얻는 거고 그러니까 뉴스 outlet get the traffic 그러니까 뉴스 매체는 트래픽을 얻는다. 그러니까 유튜버는 조회수를 얻는 거고 포럼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뉴스 매체는 트래픽을 얻는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한마디로 가장 이렇게 오픈되고 사람들한테 알려진다 이런 거 같습니다. 뷰 그 조회수를 얻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명성을 얻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추가 뭐 시청료 같은 걸 얻기도 한다. 뭐 이런 네.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밑에도 이제 뭐 이거는 이 사람의 얘기인 것 같아요. 아까 그 문화평론가 같은데요. 불쾌한 댓글을 남기는 것에 대해 더 가혹한 형사처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문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김세론 배우가 세상을 떠남으로써 대한민국 20대, 30대 경쟁 문화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연예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불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뭐 김태론 아버지가 뭐 한 얘기도 있는데요. 이거는 네. 뭐 그냥 유튜버들 비난하고 그랬던 유튜버들이 오히려 그 유튜버들이 더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라는 걸 여기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유튜버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은 더 그들한테 먹잇감을 준 거는 우리나라 언론들이 아닌가 싶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중동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그들의
자매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계열사, 이 계열사들에 의해서 쏟아내는 이 사실 악플을 부르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한 사람을 매장을 시키려는 그런 기사들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세론 배우가 2023년도에 이제 그 2천만 원 벌금을 받고 거의 그때부터 거의 3년간 그냥 뭐 어떤 활동을 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우를 받고, 근데 이거 유명인이고 공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우를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은 받는 거는 아니라는 걸 좀 그러니까 유의점을 가져야 될 가치가 있다라는 보도도 뒤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야당 지도자인 이재명을 포함한 정치인들, 그러니까 이재명을 포함한 정치인들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있다. 그렇지만 왜 이재명만 했냐면 이재명은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도 야당에서 최고의 대선 경쟁자로 불린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경력이 있지만 이렇게 최고의 대선 경쟁자로 지금 불리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그런데 한국의 아티스트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회복하는 것이 극도로 어렵다. 같은 유명인인데 정치인들은 이렇게 회복 가능성이 있지만 연예인들은 같은 유명인이지만 셀러브러리가 유명이잖아. 근데 이제 연예인들은 회복 가능성이 극도로 어렵다. 그러면서요. 그 헐리우드 연예인들도 됩니다.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도 이렇게 체포가 되거나 중범죄로 감옥을 가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살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환호는 받지 않지만 이렇게 한국 사회 연예인들처럼 경력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한국의 20대들의 경쟁력, 그 다음에 같은 유명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치인들을 바라봤을 때의 연예인, 헐리우드의 연예인들. 그 부분은 좀 그래요. 옛날에 있었던 거하고 지금 저지르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조금 다른데 네. 지금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시사하고자 이걸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외신이잖아요. 외신의 시각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BBC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제가 오늘 한 가지 또 짚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외신은 이렇게 이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비판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은 어떻게 보도가 되나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조선일보 쪽에서 조선일보 계열사가 김세론 씨에 대해서 그렇죠. 아주 격렬하게 안 좋은 기사를 쏟아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오늘 이렇게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들어간 걸 저희가 보도를 했었죠. 자, 이게 통계 수치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미디어 오늘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OSEN이 사망 이전에 김세론 씨에 대해서 안 좋은 보도를 낸 것이 총 302건. 근데 OSN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서 검색이 되는 언론사예요. 네. 본인의 홈페이지도 언론사 되지만 조선일보 홈페이지에서도 거론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계열사 같은데요. 네네. 그 다음에 스포츠 조선이 215건. 그러니까 스포츠 조선도 조선일보 홈페이지에서 그렇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되게 악의종이네요. 보면은 OSEN하고 스포츠 조선이 뭐 조선일보 계열사를 포함하면 여기서 이미 500건이 넘어가 버려요.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인 1위네요. 진짜 압도적인 일이에요. 참나. 2위가 엑스포츠 뉴스라는 곳인데 여기는 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네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이제 고만고만한 회사들이거든요. 네. 근데 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오른쪽하고 왼쪽이 좀 다른데 네. 오른쪽에는 보면은 사망 이후 보도 건수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추모 기사가 나간 거죠. 네네. 추모 기사가 제일 많이 나간 것이 YTN이고요. 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추모 기사를 제일 많이 낸 두 번째 2위가 엑스스포츠 뉴스라는 데입니다. 아니 뭐예요? 죽으라고 막 죽게 죽으라고 만들고 이렇게 또 추모 난리를 친 기사 쓰고요. 것도 2위였고 추모 기사도 2위로 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스포츠 조선은 어디 나오냐면은
예, 여기는 또 보니까 43건이 나오죠. 아, 네, OSE에는 4위로 밀렸지만 어쨌거나 또 추모 기사를 냅니다. 근데 스포츠조선과 OSEN을 합치면은 90건으로 또 압도적으로 제일 많아요. 이 OSN하고 스포츠조선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면은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홈페이지로 가면은 가장 비판하는 언론을 많이 쓰고, 네. 그걸 또 지금 두 개를 합치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셨잖아요. 홈페이지에서 또 한마디로 본인들의 비판 기사를 뒤로 다 밀었다는 소리입니다. 페이지 네. 넘김으로써 뒤로 다 미룬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TV조선이에요. TV조선은 저기 이제 김세론 씨에 대해서 안 좋은 보도를 내지는 않았어요. 네네. 하지만 그 이후에 네. 추모 기사를 24건을 쏟아냅니다. 그것도 이제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TV조선도 그렇죠. 같이 밀어내는, 같이 밀어내기에 악의적인, 동참한 맞아요. 거죠. 악의적인 기사들을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지 넘김으로 계속 밀어내는 거죠. 제일 재밌는 부분은요, 맨 밑에 자 언론사 중에서 이제 사망 이후 오. 보도 건수 중에 맨 밑에 보면은 조선일보가 있네요. 국민일보, 조선일보, 아이뉴스 24가 있죠. 또 14건입니다. 조선일보 그러니까 뭐야? 제일 열심히 비판하고 제일 열심히 또 추모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이걸 다 합치면은 TV조선과 조선일보까지 다 합쳐보면은 여기 얘네들만 벌써 138건의 추모 기사를 낸 겁니다. 압도적으로 압도적이죠. 예, YTN의 2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씁쓸하네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그 난리를 쳐놓고 막상 그 결과물이 나오니까 추모하는 기사를 내보낸다. 네. 이거는 글쎄 참 이런 짓을 하면 이런 게 사이코패스 아닌가 싶어요. 지난주에 우리 방송 마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방송했을 때 다루지는 않았는데, 막 그 조선일보에서 지면에도 막 우리 지면에 했던 걸 했나요? 지면에도 엄청 추모하는 거를 올려가지고. 그 뒤에도 이제 났더라고요. 그날 그 지면이 그날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지면을 좀 놓쳤는데요. 지면에 25세 배우 김세론의 비극 다시 불거진 악플의 폐해라고 해서 네. 이거를 지면에까지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온라인상만 저희가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서 모른 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플의 폐해라고 했어요. 악플을 달게끔 본인들이 악의적인 기사를 막 자신들의 악의들이 쏴놨어요. 악플은 기사가 있으니까 달죠. 악플을 어디다 달겠어요. 네. 기사가 있으니까 다는 거 아니야. 네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무슨 악플의 폐해 이런 식으로 지면을 하는 거 보니까 참 조선일보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들이 한 짓은 그냥 싹. 그러니까요. 지네가 악플 달으라고 기사 써놓고. 그러니까 악플 달라고. 그러니까 김세로는 죽어라. 그리고 악플러들은 악플 달아라. 그 기사를 막 쏟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서는 무슨 악플의 폐해 막 이러면서.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네, 참. 비극 다시 불거진 악플의 폐해래요. 다시 불거진. 웃기지도 않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는 조선일보예요, 결국에. 네. 조선일보가 없어져야지 그나마 대한민국이 건강한 사회로 나가는데 일보 전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조선일보가 있으면 시작도 못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신 보도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생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즐겁게 저는 방송했습니다. 왜 그래, 요즘에. 자, 다음 주 화요일에 봐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